안녕하세요, 브레입니다. 4분기도 거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네요. 내년까지 이퀄 연장되는 애니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본 4분기 반영 애니 중에 골라본 작품들로만 따지자면 대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신작도 신작이지만 이퀄제 반영하는 작품이라던가 추가 시리즈 쪽 작품들도 재미를 많이 보고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네요. 다른 유튜브에선 똥작 리뷰를 많이 하시다 보니 저는 딱 재밌게 봤던 작품들만 골라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애니 전체적으로 다 둘러본 건 아니고요. 재밌게 봤던 작품만 골라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재밌는 작품 소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4분기 정리 시작합니다. 치아야후루 3기 제 중간적이지만 4분기 애니 중에 뭘 가장 재밌게 봤냐 골라라 한다면 치아야후루에 손들어주고 싶습니다. 매주 애니 골라보는 작품 중에서도 다음 편 언제 나오냐 라고 말한 작품은 이 작품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명작이죠. 쉽게 말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3기 시리즈 작품이기 때문에 1기, 2기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은 장편이라는 것에서부터 은근 거부감을 느껴 손대지 못하실 분들도 있을 거라는 점과 생소한 스포츠 소재인 카루타를 핵심으로 내용을 이끈 작품이라 취향적인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2기에 접어들면서 질질 끌리는 점이 있어 3기까지 쭉 달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1기, 2기부터 보기 귀찮다 하신다는 분들은 반대로 3기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1기, 2기보다 3기가 제일 재밌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 에이스 액트2 앞에서 말한 치아야후루보다 훨씬 장편인 작품으로 원래 스포츠물 정통으로 애니를 전편 반영한다는 게 일반적입니다. 스포츠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기에는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이라면 앞에서 말했듯이 장편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루즈해지는 구간을 버텨야 한다는 점이 클 수 있습니다. 애니 볼 거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참에 한번 달려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초반 보기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액트2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빈란드 사가 이미 저번 분기에도 정리를 한 작품입니다만 유럽 중세시대를 바탕으로 그린 액션 전쟁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빈란드 사가 작품 얘기하기 전에 이 말은 해야겠어요. 저는 참고로 중세시대 작품들에 많이 취약합니다. 아르슬란 전기라던가 슈발리에, 로미오와 줄리엣, 앙구랑 등등 예전부터 이런저런 작품들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지루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작품들 전부 보다가 도중에 거의 다 잠을 잤어요. 무슨 아리아도 아니고. 근데 빈란드 사가는 유일하게 괜찮게 보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루하지 않았어요. 중세시대류 작품들 문제가 뭐냐면 얘기가 진행하는데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보는 사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제 취향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빈란드 사가는 제가 여태 본 중세시대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본 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빈란드 사가도 물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제가 이 작품 보시는 분들이나 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면 초반 1, 2화 보고 나서 괜찮게 느끼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셔도 손해는 없을 겁니다. 반대로 아직 모르겠는데 이걸 좀 더 봐야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하차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세시대 작품류 아예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꼭 보시라고 말 못할 것 같네요. 빈란드사가 여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킹덤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닥터스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재밌으니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퀄 반영 중인 작품으로 이 작품 장점이 뭐냐면 호불호가 크게 갈리지 않는다는 점. 무엇보다 소년점프 만화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게 시청자 연령대를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살아남기 시리즈를 소년 점프식 코믹스화 한다면 딱 이런 작품이 나올 겁니다. 걱정이라고 한다면 코믹스까지 봤던 입장으로 루즈해지는 구간이 머지않아 찾아올 거란 점이 클 수 있겠네요. 물론 3쿨 연장 반영한다는 기준에서 말씀드린 거지만요. 연재 이력이 있다는 걸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은근 니세코이랑 닮은 작품이기도 한데 제 개인적인 평가로 니세코이의 단점이 대폭 보완된 사유어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딴 것 필요 없습니다. 센세루트가 최고입니다. 9공부는 정말 로브 코미디에 큰 파장을 준 작품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저도 기존에 코믹스 팬이었지만 애니 반영 이후부터 센세루트 희망자들이 더 늘어난 느낌이 셉니다. 이 작품 안 보신 분들은 왜 선생님 루트에 그렇게까지 감인 반응을 보이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건데 가장 나중에 등장한 히로인이라는 점이 있으며 다른 캐릭터에 비해 인기가 크며 인기 투표에서도 독보적인 1위라는 기록을 세웠을 정도로 9공부 작품 자체를 살려낸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러브 코미디 좋아하신다면 볼만한 작품이니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가 대략 이쿨 및 추가 시리즈 작품들 얘기였고 이제부터 4분기 신작만 최종 순위로 정리해봤습니다. 5위 책벌레의 하극상. 전생의 기억을 되찾은 마인이 단지 사서가 되기 위한 여정을 그린 작품으로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 세계물과 달리 은근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라 연재 당시 호평이 많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존 코믹스판을 봐왔던 독자이기도 합니다만 애니도 나름 괜찮게 볼만했습니다. 코믹스판이나 소설판으로 안 보신 분들은 얘기로도 볼만하다는 평이 많긴 합니다만 기존 팬들의 반감도 없잖아 있습니다. 액션도 전혀 없는 작품이 작화가 좋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 때문에 기존 팬들이 애니에 대한 평이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작화가 작품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좀 더 작화 퀄리티를 좋게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점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예시를 들자면 정생슬이나 와오유 같은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은근 내용에 스킵이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장점이라고 한다면 장점이긴 하나 1부, 2부, 3부 넘어가는 전개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책벌레의 하극상 이름은 들어봤거나 아예 안 보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볼만한 작품이니 도전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4위 나를 좋아하는 건 너뿐이냐. 여고대 에피소드 때문에 여러 히로인들에게 휘둘리는 조로의 러브 코미디 이야기, 다른 말로 벤치 애니메이션. 원작이나 코믹스판보다 작화가 좋다는 점이 크게 한몫합니다. 기존의 러브 코미디 작품들과 확연히 다르다면 흔히 예상하는 것과 달리 통수 전개가 많다는 점, 그래서 압류발이 은근 많다고 말이 많습니다만 코미디 부분도 크게 작용하여 완급 조절을 적절하게 보이고 있다는 게 장점.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한다면 내용의 스킵이 많긴 하나 오히려 원작의 어두운 내용을 많이 줄여냈다는 점이 좋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을 많이 걱정했는데 애니에선 잘 이끌어줬다고 생각됩니다. 러브 코미디 작품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3위 비스타즈. 회색 늑대 레고씨가 한 토끼와의 만남으로 인한 사랑이냐 식욕이냐의 내적 갈등을 담은 작품. 사회 풍자를 바탕으로 그려낸 하드코어 주토피아 애니메이션. 2018년 만화대상 3위를 차지한 작품답게 작품 퀄리티가 높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식동물과 초식동물들 간의 감정들을 잘 담아낸 작품으로 내용이 진행될수록 캐릭터들마다 숨은 이면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컸으며 그런 일들에 자주 마주하게 되는 레고시의 갈등을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보고 있네요. 가볍지 않지만 긴장을 풀어주는 코미디가 적절히 섞인 완급 조절이 괜찮은 작품이라고 평가됩니다. 한 번쯤은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되니 추천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작품 취향에 따라 안 맞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되니 일단 직접 보시고 나서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 신중요사. 제2의 코너스바라고 봐도 무방한 병맛 작품. 작화가 떨어져 보이는 건 전부 의도한 것 마냥 가히 유희왕의 카오게이급 연출이 자주 드러나는 병맛 최고인 작품. 1억 명 중에 한 명꼴의 용사지만 신중하게 그지없는 극도의 중증 주인공 세이야와 그런 용사에 휩쓸려 다닌 초보 여신의 극악 난이도 S 이 세계 공략 이야기. 병맛의 파괴력의 하수가 거듭할수록 심해지는 작품. 올해 들어 최고의 킬링타임 작품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드래곤볼에서 자주 쓰이는 시간과 정신의 방 요소를 매화마다 쓴다는 점,
그 때문인지 정작 이 세계에서 사청랑들과 싸우는 내용보다 신기해서 여신들과의 훈련 얘기가 더 재밌다는 게 문제. 그래서 그런지 여신이라는 이미지를 엄청나게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전개 레파토리가 매번 똑같다는 점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볼 때 한 번씩 터지는 작품 원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위 짐승의 길, 짐승을 사랑하는 레슬러의 이세계의 펩샵 이야기. 코너스바 작가답다고나 할까? 등장인물들을 코너스바 때보다 더 많이 활용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캐릭터들을 활용하는 점도 크기 때문에 여러가지 재미를 구사하는 부분도 여전합니다. 메인 캐릭터들의 성격도 알기 쉽고 다양하게 그렸다는 점, 기존의 코너스파처럼 캐릭터마다 담당하는 포지션이 알맞게 맞물려 있다는 부분이 재밌습니다.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한다면 작가가 코너스바보다 훨씬 좋긴 하나 작화가 좋아서 그런지 일그러진 작화 표현이 보기 힘들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개인적으로 완결까지 꾸준히 보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애니 반영이 나중에 끝나겠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2기 반영해줘도 재밌게 보는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4분기 최종평가 및 정리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와 다르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영상은 아마 2019년 재밌게 봤던 만화들 순위 영상이랑 2019년 애니메이션 최종평가 영상을 올리지 않을까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